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시황을 생략하고, 그래요, 당분간은 좀 시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나오는 뉴스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한 발 비켜서 있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시장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시황은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경제 이론,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대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요즘에 또 불어닥친 경제 위기, 이게 요즘만의 일은 아니고요. 인류가 꾸준히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근세 들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류 경제 이론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좀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경제 위기 대표적인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세계 대공황 1930년대, 70년대 오일 쇼크,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다음에 최근, 뭐 이게 위기라면 위기일 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경제 이론, 그러니까 거시경제 이론이죠. 이론, 또 주목받는 학자,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렇게 이제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 경제 학파가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만 이렇게 살펴보고, 인물들 한번 주장하는 내용, 그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주요 학자 중에 이 애덤 스미스나 케인즈나 프리드먼, 이 세 분은 경제학에 있어서, 특히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꼭 뭐 대학에서 전공을 안 했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세 분을 알아두셔도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보수진보, 어, 보수진보가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이념적으로. 특히 한국에서는 차이가 없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경제학적 시각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덤 스미스. 그냥 경제학의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국부론을 쓰면서 이제 경제학이 비로소 학문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보면 되고요. 고전학파죠. 이제 최초의 경제학 이론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애덤 스미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거의 뭐 산업혁명 태동기에 이 국부론을 썼어요.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보이지 않는 손.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시장이 다 알아서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수요와 공급을 다 조절하면서 시장을 효율적으로 이끈다. 한마디로 대변하는 게, 안전 자유주의죠. 시장주의고. 뭐, 이념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보수주의자. 그것도 경제 이념만 제가 따지는 겁니다. 보수주의자의 주장에 가까운 거죠. 어쨌거나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경제 사조라고 보면 되죠. 완전 자유주의 경제학파다,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내놓고, 그 당시는 영국이 세계 최열강이고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태동되던 시기. 세계 경제는 이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성장을 잘합니다. 100년 넘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컨트롤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게 1930년대 경제공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공급 초과가 발생했죠.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케인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경제학자니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양적 완화, 정부의 재정 정책, 이게 다 케인즈의 경제학적 사상의 근거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 대공황이 닥치니까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안 해요. 이것을 경제 용어로는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요. 케인즈는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애덤 스미스하고는 정반대의 사주죠. 애덤 스미스는 정부는 시장에 절대 끼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케인즈는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 케인즈의 영향을 받아서 뉴딜 정책을 썼고, 그 당시 후보댐 건설하고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 유휴 수요 창출 그 정책을 폈죠. 케인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학자니까요. 이분 정도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좀 알아두셔도 좋죠. 자, 케인즈 이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시장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 이제 시장 실패라고 그랬죠 아까. 가격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 이념적으로 따지면 진보주의자들 입장하고 비슷하죠. 진보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보수주의자들은 그냥 시장에 맡겨라. 물론 요즘에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이제 좀 혼합돼 있죠. 보수주의자도 다 정부의 개입을 용인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진보주의자도 시장 기능을 부정하진 않잖아요. 혼합은 돼 있는데 어디에 주안점이 있느냐, 이제 그 정도 차이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요. 핵심 단어만 기억하시면요, 유효 수요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정부가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노인들, 사실 일거리도 없지만 담배 공추라도 줄게 해서, 아르바이트비라도 줘서, 시장에 수요를 창출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이 다 이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을 근거로 해서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케인즈를 따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케인즈 학파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케인즈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세계 대공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요,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잘 왔는데요. 그리고 1970년대까지 이 대세를 이뤘죠. 경제학의 대세, 주류 학파. 근데 1970년대 들어서 오일 쇼크라는 굉장히 이제 경제 위기가 다가오죠. 이때 다시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비효율을 초래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학자가 밀턴 프리드먼 교수라고 시카고 대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시카고 학파다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통화주의자예요.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이 고전학파 있죠. 완전 자유주의. 이쪽에 좀 가깝기 때문에 신고전학파다, 새 고전학파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프리드먼도 간단히 살펴보면요, 시카고대 교수라고 했죠. 통화주의자라고 했죠. 그래서 프리드먼은 케인즈의 적극적 재정정책, 이것이 소용이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다. 국민소득, 명목 국민소득은 오직 통화량만이 결정하는데, 자, 정부의 재정정책은 부작용이 너무 많다. 할 필요 없다. 그 내용이고요. 통화정책은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또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아주 쓰지는 마라. 이건 아니고요. 제한적으로만 써라. 정부는 제한적으로, 최소한으로 개입만 해라. 이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절충에 가깝지만, 조금, 자유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이념적으로는 약간 보수 성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제 이념적으로 보면. 여기 70년대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아까 적극적인 개입, 이건 이제 케인즈죠. 그게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그래서 나타난 학파가 이제 시카고 학파, 통화 학파라고 하죠. 밀턴 프리드먼 교수. 이때는 이제 70년대부터는 이 시카고 학파, 이제 통화주의자하고 새 고전 학파라고도 불리죠. 새 케인즈 학파. 이 두 양대 학파가요, 서로 네가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 뭐 이렇게 싸우는 시대입니다. 서로 우리가 옳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말 그대로 새 고전 학파는 시카고 학파라고 보면 되고, 새 케인즈 학파는 이 케인즈를 따르는 학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하면서 다시 이 케인즈 학파가 득세를 합니다. 케인즈 학파는 적극적으로 정부를 개입해라 이거잖아요.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 일본서도 하고 미국도 양적 완화를 근 10년 가까이 해왔죠. 예,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다시 득세를 하는데 이제 또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번에는 과연 이번에도 케인즈의 이론에 근거해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또 강력하게 쓰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이게 먹힐까? 이거는 좀 의문이 스럽죠, 여러분도. 자, 지금까지는 이 케인즈의 적극적 시장 개입, 정부 개입, 이 이론에 근거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 대공황도 극복했고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잘 극복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다시 케인즈 학파가 득세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론, 케인즈학적 이론이. 이번에는 과거와는 좀 틀릴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다 실물이 불황일 때예요. 세계 대공황도 그렇고, 오일 쇼크도 마찬가지고. 서브프라임도 금융 쪽이니까 어쨌거나 발생한 부분이 실물 쪽인데, 이번에는 이 실물 경기보다는 수요 위축이에요. 조금 물론 뭐 일맥상통도 하지만은 촉발된 원인이 좀 틀리기 때문에 처방도 좀 틀려야 되는데 처방을 똑같이 했다. 2008년하고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 먹히는 강도가 좀 덜 먹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화정책도 쓰고 재정정책도 다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이번 위기에는 이 케인즈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잘 먹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물론 촉발된 원인이 틀려서도 잘 안 먹히는 것도 있지만 남아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 이것도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리 여력이 많았죠. 그때 5%대인가 이렇게 했으니까 미국도. 그리고 양적 완화도 안 했으니까 돈도 더 풀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는데 지금은 10년간 양적 완화를 해왔고 이번에는 금리도 1%에서 단박에 0%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기 극복이 이때는 금방 극복을 했거든요. 1년도 안 돼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부작용을 좀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어떤 부작용이냐면, 너무 많은 유동성 공급. 그것을 꺼트리기 미처 회수하기도 전에 다시 유동성을 푸는 지금 상황이 온 건데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리가 잘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 잘 나타날 부분을 미리 여러분들이 잘 예측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어쨌거나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그러면 자산 버블이 굉장히 나중에 시장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꼭 그러리라고 보장은 없는데요. 조금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자산 버블 시대에 또 진입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산 포지션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항상 지금부터라도 연구하고 있자. 그러면서 시대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얘기가 아니고 주류 경제학과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잘 해결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글쎄요, 내용이 그렇게 딱딱하진 않죠. 보수 진보 논쟁 이런 거 좀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보수 진보 논쟁은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에 맞게 정책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고전학파 시대에는 물론 이념상으로 경제 이념상으로는 보수적 이념이지만 그때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 정책을 쓴 거고요. 이 케인즈 1930년대에는 케인즈 학파가 득세를 했죠.
그때는 이렇게 진보적 정책을 써야만이 시대에 맞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고전학파라고 그래서 정부 재정 지출을 아주 하지 마라. 또 케인즈 학파라고 그래서 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부정한다. 그건 아니에요. 서로 다 시대에 맞게 정책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수 진보 논쟁, 퍼주기 논쟁, 그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린 거다. 뭐 보수주의자도 정부 재정 지출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보주의자들도 뭐 사회주의 경제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 시장주의 경제를 부정하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시대에 맞게 정책을 쓰는 것이 제일 좋은 정책이다. 이념적 뭐를 떠나서. 그리고 실제 그렇게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은 확실합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논쟁이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뭐 주식시장 열렸는데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시장을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잘 시장도 못 보겠고, 그 다음에 감정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 좀 시장을 좀 멀리 떨어져서 보려고 합니다. 엊그제 TV 보다가 어느 분이 좀 굉장히 좋은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길래 말씀을 드려보면,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언뜻 이런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이고, 조금 떨어져서 보이면 좀 잘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오늘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좋은 투자, 성공 투자,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